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사는 앞사녀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본 없이 동시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벅대거나 혹시 중복되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1년 2월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에 수술을 했고요.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끝냈습니다. 경과는 매우 좋았고요. 저는 항암 시에도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짧게 3개월만으로도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난 의사는 제게서는 대장암은 이미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참 빠르죠. 원래 대부분 암이라고 하면 완치 판정을 받는데 5년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일찍 완치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가 암 치료를 받고 나니까 3개월마다 CT를 찍으면서 다른 부분으로 전이가 되었는지 다른 데서 재발이 된 건 없는지 이렇게 검사를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2월 달에 폐 속에 뭔가가 보인다, 폐결절이 있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CT를 판독해 주신 캔서 케어 닥터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크기가 작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작년 여름에 제가 한국을 방문할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닥터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나는 한국을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마다 진료를 받으러 올 수 없습니다 라고 했고요. 물론 닥터는 잘 갔다 오고 갔다 오면 꼭 어포인먼트를 만들어서 다시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스텝대로 해서 올 2월에도 CT를 찍었고요. CT 찍은 결과가 3월에 나왔는데 크기가 좀 자라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2cm였는데 올해는 3.14cm인가 이렇게 3.14네요. 파이네요. 이만큼 이제 자랐으니까 조직 검사를 해보자 또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에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조직 검사는 저는 이렇게 국소 마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떤 느낌 같은 건 없었어요.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등 뒤쪽으로 긴 주사 바늘을 넣어서 조직을 떼어내는 시기였기 때문에 통증이나 불편함 이런 건 물론 없었습니다. 그 검사 결과가 4월 21일에 나왔는데 닥터가 하는 말이 영어로는 sarcoma, 한국말로는 육종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종암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저는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을 제외한 인간의 모든 인체 조직에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이런 암과는 달리 그런 부분이 아닌 바깥에서 속할 수 있는 폐암이라고 하면 밖에 나와 있는 장기는 아니지만 외부로부터 공기를 들이마시는 거잖아. 위라고 하면 외부로부터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닌 외부와 전혀 접촉이 있을 수 없는 인간의 몸속에 있는 어느 부분이 암이 생기는 것을 육종암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근육 쪽에 생긴 육종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CT를 찍을 때 뭔가가 보인다 했던 게 폐 속에 보이기 때문에 혹시 폐암일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폐암 아닌 것을 다행이라 생각해야 하는지 전혀 생소하고 희귀한 이 암이 걸린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죠. 이미 한번 겪어보고 당해본 일이라
진짜 감정에서도 아무 동요가 생기지 않는데요. 처음에 대장암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저 혼자 닥터한테 갔는데 닥터가 그러더라고요. 아, 대장암이 맞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마침 그 대장 내시경을 했던 그 병원의 2층이 대장암 수술 전문하는 닥터의 오피스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닥터가 병원에 소속된 게 아니고 오피스를 따로 갖고 있어요. 그 오피스로 바로 올라가면서 서류를 이렇게 올려주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때 나를 바라보고 있던 간호하시는 분들, 간호사들, 뭐 접수처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데 너무 딱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아무 보호자 없이 저 혼자 온 데다가 제가 병원을 가는 날은 전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제 안색을 살피든가 하면 닥터가 내 맨 얼굴을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화장을 해서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장 없이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뭐 파리했을 것이고 혈색도 안 좋았겠죠. 거기다가 이렇게 혼이 빠진 것처럼 사실 대장암이라고 해서 너무 혼이 빠져 있었습니다.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게 된다면 남아있는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나, 걔들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게 얼굴에 드러나니까 그들도 나를 그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감정은 그때 그들이 나를 참 안 됐다 이렇게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날들이 지나가서 이번 세 두 번째니까 한 번은 겪어봤고 이미 지나갔으니까 닥터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는 아직 작고 굉장히 수술을 잘하시는 닥터가 있고 너는 이제 순번에 따라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는데 제가 쌩글쌩글 웃으면서 닥터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 걱정하지 않는다고. 사실 암이 걸렸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게 이렇게 귀찮아요. 안 가도 되는데 가야 하잖아요. 시간을 빼서 거기를 가서 그런 스텝을 밟아야 하는 것이 너무 귀찮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귀찮다는 말에는 게으름이라는 말이 좀 속해 있기도 한데 제가 게으르다는 말을 싫어하는데 또 불구하고 그런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아픈 게 싫어요,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한 암이 가고 나니 한 암이 왔습니다. 이 육종암이라고 하는 건 대장암에서 전이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장암을 알았는데 다른 암이 재발된 것도 아니고요. 육종암은 기존에 알았던 대장암과 전혀 다른 성격의 암이라서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암인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나의 몸을 돌아보자면 난 왜 이렇게 하나 갔는데 하나 오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겹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막 이제 서치를 해보니까 육종암이 걸렸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돌아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분들이 다 육종암 하나 가지고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다른 암에서 전이가 되고 다른 암에서 또 새롭게 발병이 되고 이렇게 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될까봐 또 두렵죠. 사람이 어떻게 암이 걸렸는데 안 두렵고 줄룰룰랄라 좋기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한번 겪어봤으니까 모든 생과 사에 대해서 감정을 다 정리했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두려움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걱정을 하는 이 아이도 어젯밤에도 친구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사간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되게 슬픈데 슬퍼해야 되는 건 맞는데 기쁘다 룰루랄라 할 건 아니지만 일상 그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제 이 소식을 사실은 4월 28일이 수술 한 2주년이기 때문에 그날 올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일을 하고 왔거든요.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오늘 쉬는 날이라 올려봅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올려야 앞으로도 욕정하며 어쩌고 저쩌고 아는 척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